안녕하십니까.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. 네, 오늘은 외식 창업 메뉴 분석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. 네, 이탈리아 요리 좋아하시나요? 이탈리아 요리는 사실은 한 15년 전부터 좀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거의 붐을 이룰 정도로 많이 생겨났는데요. 보통 약간 재력이 있는 그런 사장님들의 사모님이나 자녀분들께서 많이 좀 오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좀 내용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오늘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. 네, 이탈리아 요리 일반 현황입니다. 네, 이탈리안 요 내용은 사실 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.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탈리아 요리는 기원전 4세기부터 뭐 다양한 정치,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함께 발전했다고 하고요. 그런 유럽인들한테 좀 이렇게 쉽게 퍼지면서 많이 좀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. 특히 로마 시대 때 이제 그런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료부터 여러 가지 좀 많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많이 개발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 뒤에 나오겠지만은 지역별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탈리아 주 재료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올리브유, 세몰리나, 그다음에 먹물, 보르타가, 페페론치노, 튀리브 이렇게 해서 주 재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리의 이제 식사 구성들이 뭐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간편하게 우리가 뭐 어떤 식사로 정찬으로 해서 간단하게 파스타만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정찬을 드셨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도 한번 좀 체크하시고 메뉴 구성하시는 게 맞겠죠. 그래서 이탈리아 요리 식사 구성을 보게 되면 아침은 뭐 콜라지오네, 그다음에 오전 간식은 뭐 스푸치노, 그다음에 점심은 브란자, 그다음에 오후 간식은 미렌다, 그다음에 저녁에는 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. 중간중간에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옛날부터. 네, 이탈리아 요리의 정찬 순서입니다.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에피타이저부터 우리 양식에서 나오는 뭐 디저트까지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겠죠. 그래서 아페리티보, 그다음에 안티파스토, 그다음에 프리모 피아토, 그다음에 세컨 피아토, 네, 콘도르노, 그다음에 포르마조, 네, 돌체, 그다음에 디아스티프 이렇게 해서 코스가 8코스로 나눠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생략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간소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안티파스토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뭐 카르파치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. 개인적으로도 좀 뭐 좋아하지만 뭐 일단 이탈리안 미네스트로 야채로 이렇게 스프를 만든 이런 것들이 좀 한국에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프리모 피아토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타 코스인데요. 뭐 이거는 워낙에 지금 뭐 종류도 많고 워낙에 뭐 소비자들도 이제 파스타 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까르보나라, 그다음에 봉골레 뭐 이 정도가 지금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죠. 세컨 피아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식에서 이제 거의 메인의 어떤 고기 육류에 해당하는 건데요. 뭐 생선이나 뭐 돼지고기, 닭고기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우리 이탈리안 음식 중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좀 생략되는 편입니다. 진짜 우리 호텔에서 제대로 풀코스를 먹지 않고 있어는 보통은 이렇게 찾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콘도르노 뭐 보통 우리가 뭐 샐러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드시는 형태인 것 같고요. 포르마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좀 맞지는 않는 따로 우리가 뭐 치즈 코스를 정하지 않고 다만 오히려 안주로 와인 안주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돌체 중요하죠. 디저트는 지금 뭐 워낙에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고요. 진짜 뭐 저희들이 지금 새로 브랜드 기획하는 것도 있지만 디저트 뭐 뷔페라든지 아니면 뭐 디저트 전문점 이런 것들은 아마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디저트 시장은 되게 중요하고 다만 이 코스 안에서 그런 코스와 어울리는 디저트는 되게 중요하죠. 네, 이탈리아 요리 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피자죠. 네, 피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것도 좀 진화도 많이 하고 있고 종류도 많고 또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. 뭐 팬피자, 씬피자, 뭐 그다음에 뭐 네모난 피자, 뭐 1인용 피자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전통? 예, 일본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화덕 피자가 가장 그래도 비싸고 또 고급으로 우리가 손꼽히게 되죠. 네, 이탈리아 식당의 종류입니다. 예, 뭐 대표적으로 레스토랑테 보통 일반적인 그런 대형 레스토랑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바르,
뭐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냥 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트라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보다 좀 작은 소규모의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오스테리아나 그다음에 뭐 타블라 칼타 이런 운영 방식의 형태는 사실은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 이제 티베리아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그냥 펍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피제리아는 말 그대로 피자 전문점. 그다음에 로스티체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카페테리아, 테이크아웃하기 쉬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정찬을 코스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세미 정찬을 가져갈 거냐 단품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이 정해져야 될 거고 또 그다음에 운영 형태 지금 보편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운영 형태에 대한 틀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결정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 음식의 특징을 보게 되면 워낙에 뭐 방대한 땅을 갖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음식에 뭐 다양한 그런 식재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식사 구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침 간식, 뭐 점심, 오후 간식, 저녁까지 다채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지중해식, 뭐 슬로푸드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은 전 세계에서도 많이 각광받고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이탈리아 음식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뭐 아무래도 해산물이 좀 많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이 90%라는 거고요. 역사적인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좀 많이 전 세계를 많이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음식 문화들이 진화하고 발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계속 나오지만 이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뭐 지중해식 다이어트 음식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건강의 이런 슬로푸드 쪽으로 좀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국가 음식이기도 합니다. 네,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과 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좀 구분이 돼서 뭐 이런 파스타 종류라든가 뭐 스테이크라든가 그다음에 피자라든가 구분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건 나폴리 피자죠. 뭐 뒤에 행정구분 나옵니다.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보고서가 되어 있는 거기 참고로 한번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. 지역마다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.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중요한 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대표적인 15가지의 메뉴들이 있죠.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파니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피자도 우리만의 그런 밀가루 반죽에다가 토핑 올리고 그런 그런 피자들. 그 다음에 티라미슈 좋아하시죠? 그 다음에 우리 뭐 카프레제 같은 것들, 뭐 파스타 같은 경우들, 뭐 리조또, 뭐 라자냐. 지금 거의 이런 메뉴들은 국내에 다 나와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꼭 우리가 메뉴 구성할 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왕이면은 뭔가 좀 특이하게, 뭔가 차별화되게 사진 찍기 좋게 이런 식으로 좀 구현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성공적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복잡하죠. 이게 지도상으로 봐도 지역별로 맛이 다 틀립니다. 근데 저런 건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겠다. 근데 난 피렌체 중심의 음식을 하겠다.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산, 뭐 전라도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피렌체 중심으로 한다라면은 거기와 어울리는 브랜드 네이밍과 거기에 맞는 컬러들,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메뉴 구성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겠죠. 근데 나는 베네치아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서 좀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내 브랜드를 알리고 또 마케팅 쪽으로 확장하기 훨씬 용이합니다. 근데 전혀 내용이 없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그만한 비용과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. 그래서 이런 컨셉 잡을 때는 이런 한 페이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. 네,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도입과 현재입니다. 우리나라에서의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우리 저 중구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처음 일폰테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처음에 런칭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이탈리아에서 셰프들도 넘어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상류층들이 주로 이제 거길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죠. 그리고 거기 출신들이 나와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라칸티나라는 이제 브랜드고요.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국내에서 확장되기 시작을 하죠. 특히나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처음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게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고,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는 놀이타 이런 코스나 정찬보다는 그래도 나는 그냥 파스타, 면 요리처럼 나는 파스타만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파스타 전문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부터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뭐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건 일마레가 제일 많이 좀 확장을 했던 것 같고요.
그다음에 뭐 2010년에 거쳐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정통 이탈리안보다는 그냥 웨스턴, 뭐 이탈리안, 뭐 유럽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유러피안 음식 전문점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정통으로 가는 거는 아직도 뭐 매장들이 몇 군데 있지만 약간 좀 고로 희소같이 아니 좀 희소성 그 정도로만 가는 거고 대중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유러피안으로 묶여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의 니즈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뭐 5년 이상 된 이 당시에 뭐 잡지에 좀 언급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라칸티나, 그다음에 보나세라, 파울로 데마네라, 그다음에 카사 안토니오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었죠. 그래서 그때 뭐 진짜 이탈리안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 정도는 가서 좀 비싸게 우아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탈리안 레스토랑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. 홉스 피제리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.5인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양 갖고는 좀 모자르고 둘이 먹긴 많고.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먹는 니즈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 시켜서 다시 나눠 먹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1.5배 정도 되는 양으로 메뉴 구성들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이런 그 소비자들 니즈에 맞게끔 이제 계속 메뉴가 진화하고 바뀌어 갑니다. 그래서 뭐 더 쌀 수도 있고, 더 저렴할 수도 있고, 더 아니면 양이 많을 수도 있고. 그다음에 특별한 날 나한테 특히 여성분들이죠.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사실은 여성들의 전유물이기도 하죠. 남자들은 파스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성분들은 되게 선호하죠. 그래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계속 트렌드에 맞게끔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역시나 지금 뭐 빅데이터 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 뭐 긍정적인 맛에 대한 게 있는 거고요. 특히나 여성들이 주축인 어떤 메뉴 아이템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. 특히나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어떤 컨셉이냐.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피렌체냐, 뭐 베네치아냐, 로마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 컨셉,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메뉴 구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여러 가지 긍부정 추이를 봐도 역시나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연말이나 무슨 특별한 모임들, 여성분들의 어떤 모임들이나 뭐 연말, 뭐 생일 이럴 때 좀 이탈리안 레스토랑 검색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결론적으로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강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10대에서 30대 좀 젊은 층에 위주로 좀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요. 특히나 여성 위주로 좀 진화하고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점점점 넓어지고 있으나 이탈리안 음식에서 극한된 게 아니라 유러피안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타 메뉴에 비해서는 계절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. 이제 그건 장점인 거죠. 그 다음에 약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 다른 한식이나 이런 것 비해서는 좀 개설할 때 창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.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그랬죠. 그다음에 소스의 맛이나 시설, 어떤 서비스 이런 경쟁력이 없으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. 맛에 대한 거는 이제 거의 상향 평준화 돼 있어요. 워낙에 지금 뭐 소스나 뭐 드레싱 같은 경우 기성품들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요. 다만 어떤 컨셉이냐,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, 어떻게 소비자들 만족을 높일 거냐.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네핏, 소위 이제 어떤 할인 정책이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여성분들은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은 이런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기회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빼한 조리 기술을 갖지 않아도 많이 좀 워낙에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창업하기가 좀 용이하다라는 게 좀 기회 요인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막 고깃집, 고기국, 뭐 숯판 날르고 막 이거보다는 좀 모양새가 아무래도 좀 낫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여성분 쪽에서는 이렇게 좀 창업할 때 좀 선호하는 카페나 이런 이탈리안 레스토랑 쪽을 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는 역시나 기회 요인인 것 같고요. 위협적인 요인으로는 일단 뭐 파스타 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점점 소비자들이 이제 알아가는 거죠. 이제 옛날에는 알덴테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럼 뭐 이제 알덴테가 뭐고 또 스테이크도 미디움 레어 웰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보면 금방 알지만은 비전문가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고기 굽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점점점 소비자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이런 좀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들은 조금 더 운영할 때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인력들이 양식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탈리안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위험 요인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 위험 요인일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갑자기 파스타가 먹고 싶은 날인데요. 한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좀 더 간편화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거의 뭐 정창, 그다음에 고급스럽게 가고 있는 거로 이 또한 부익부 빈익빈식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파스타 전문점은 소형 매장 20평 이하에서 그냥 생계형 창업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고, 그다음에 100평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아까 큰 대형 그런 레스토랑으로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내 재력과 내 경험과 내 실력을 잘 고민하셔가지고서 규모, 그다음에 컨셉, 메뉴의 구성, 그다음에 어디에 출점할지를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